네,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물과 팩트, 그리고 사물과 장소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수교 중재와 한반도 평화체제 이행의 실천 행보로 교황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또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프란치스코 교황, 두 분을 금주의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여전히 대북 제재의 악역을 도맡아 하고 있죠. 미국 재무부와 또 우리 은행 관계자 간의 최근 컨퍼런스 콜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 또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북 고위급 회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예, 첫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지난달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교황의 교황 초청을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황청을 방문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북한의 교황 초청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북한의 초청장이 온다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또 강력하게 밝힌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서 교황청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것으로 대우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황과 문 대통령 간의 어떤 면담 시간이 통상의 2배가 넘는 55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교황청에서 넘버 2라고 하는데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한 미사를 집전한 것도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황은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또 문 대통령에서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황의 방북은 과연 그럼 언제쯤 이뤄질까?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내년 5월 이후를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력하게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한 지역을 돌게 되면 주변 국가를 같이 돌게 되는데 내년 4월 말에 일본의 아키히토 1왕이 퇴위를 하게 되고요. 그 손자 나루히토 왕세자가 즉위를 하게 되는데 5월 1일에 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후가 방북을 하게 되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주의 팩트로는 미국 재무부 대북 제재의 어떤 미국 정부에서 천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사실 우리 정부의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협력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제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너무 발빠르게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좀 확인이 된 건데요. 이것이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일과 21일 국책은행인 우리의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은행과 또 시중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 하나은행 등 모두 7개 은행과 전화회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나 어떤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정무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무부에서는 당시 컨퍼런스 콜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테일러와 금융정보 담당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은행 측에서는 준법 감시 담당 부행장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컨퍼런스 콜에서 그럼 어떤 얘기들을 했느냐? 한국계 은행의 대북 금융 진출에 대해서 미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농협의 금강산 지점 개설에 대한 우려 표명, 그리고 금융 제재가 풀리기 전에 거래가 진전이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점 등도 논의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 칼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왕설래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내 한 대형 공기업이 그 어떤 대북 제재 위반 어떤 그물에 이제 걸려서 이제 제재를 받은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뭐 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15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사이에 판문점 공동선언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11월 말이나 이제 12월 초에 그 철도 및 도로 연결 현대화를 위한 이제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서해 경제, 동해 관광 공동 특구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에 이제 착수하기로 했다. 그렇게 합의한 내용도 좀 알려졌는데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서 판문점 공동선언에 대한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거기에 따른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문제, 그리고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11월 중에 금강산에서 이제 적십자 회담도 개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산가족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 그런 것들도 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 금주에는 뭐 굵직한 소식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뭐 대내적으로는 그 지난 16일에 지난 9월이죠. 잘 국내에 알려지진 않았는데 우리 국민 남측 국민이 이제 북측에 불법 입국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북측이 이제 그 60세 표모 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을 판문점을 통해서 16일 날 남측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인도적 견지의 북측의 결정과 송환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그 경남대 이제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조선 실록 연표와 사료 간행의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김광훈 편찬 연구사가 총괄했다고 하는 이 자료는 방대한 양입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일단 1949년 6월 30일까지 북측의 이제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그리고 청년, 민주청년 등의 자료를 날짜별로 묶은 이제 방대한 사료집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사료집을 내는데 지금까지 뭐 아파트 한 채 값을 털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일성 주소 사망 시점까지 무려 1천 권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이제 북측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제 상당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인데요. 많은 이제 국내 이런 연구 진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전해드리겠는데요. 올해 초부터 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이르는 큰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